남들은 어느 정도 조건의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형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해 2025년에는 어떤 상업용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까지의 실거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내에서 대체적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매물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실패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남들은 어느 정도 조건의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직 5월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도 하고 계약은 했으나 아직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도 있는 상황이라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은 이미 잡혀있고 크게 대세에서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분석이라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다들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는 바로 급매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급매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거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급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희처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각기 다르기도 하며 거래 시기별로도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급매이긴 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거래가 되는 급매냐 하면 지난 20년부터 22년 이 시기에 매입을 하셨다가 최소 그때 매입했던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거나 또는 20년부터 22년에 매입했던 금액보다 손해를 보고 매각을 진행했던 건물들이 대체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불장이던 시기에 매입했다가 본전에 팔거나 손해를 보고 파는 물건 정도 되어야 현재 시점에는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급매 사례를 두 가지 정도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매 사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건물은 지금 부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면상권의 대로변에 노출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인데 동으로는 부전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12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하지만 지난 2021년 15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125억 5천, 약 30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9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대로변에 지금 보시는 헌혈의 집이 들어있는 이 건물인데요. 서면 대로변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되어 있는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었는데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건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매도인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4년 만에 30억을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당가로는 지금 보시면 1억 3,300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거래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올해 같은 대로변에 1억 6천 이상 거래가 되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같은 대로변에 작년에 평당 1억 6천, 그리고 본 건물 바로 옆에도 4년 전에 평당 1억 4,400, 이쪽 뒤쪽에도 평당 1억 6천 100만 원이 찍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 최소 1억 6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1억 3,300을 받고 매각을 한 첫 번째 급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요즘에 또 역시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광안리 상권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동으로는 수영구 밀락동으로 들어가고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총 매매가 14억 5천, 올해 3월 달에 1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작년에 5월 달에 19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되었죠. 1년 만에 어쨌든 5억을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당가로는 2,905만원, 인근에 5천만원대들도 수두룩한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급매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건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초원 쌈밥이라고 음식점이 들어가 있죠. 지금 3층 건물인데요.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이고 대지는 약 50평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광안리 바닷가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광안리 바닷가 상권에 굉장히 1년 만에 손해를 많이 보고 판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다 매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은 또 이 건물도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한 2% 초반대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총액은 14억 5천만원 올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19억 5천에 1년 만에 5억을 손해를 보고 판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면에 금매 사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광안리 쪽에 밀락동의 금매 사례 하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금매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아마 지난 불장에서 고점에서 매입을 하셨다가 건물을 살 때 받았던 대출 등의 금융 비용과 현재 최악의 내수 경기로 인한 공실 증가 및 낮은 수익률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금매로 손절을 하신 것들로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로는 금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입지를 꼽아봤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건물들 중에 금액적 메리트가 별로 없는 실거래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금액적 메리트가 없음에도 거래가 된 건물들 중에 상당 사례가 입지가 좋은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입지가 좋은 건물들은 거래가 되고 살아남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인성 및 홍보 효과가 좋은 코너 자리의 건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상권이 좋은 지역의 건물 등등 입지적 강점을 가진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입지가 좋은 건물들은 금매가 아니고 제값을 다 주더라도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입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지가 괜찮아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두 가지 정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동의대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고요.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 두 개를 접하고 있는, 그리고 코너 자리에 굉장히 입지 조건이 뛰어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매매가는 올해 4월달에 11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준주거 지역에 대지가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따지면 5,960만원, 인근에 1,500만원대도 있고 여기 6천만원대도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6천만원에 육박하게 실거래가 찍힌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면 싸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입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코너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 두 개를 접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보시면 스타벅스 이런 거,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티월드, 맥도날드, 본죽 쭉쭉 이렇게 이 거리에 이 대로변에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권이 좋은,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나 총매매가를 보면 땅 평수나 건물 크기에 비해서 절대 싼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은 또 되게 잘 나왔던 건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4% 이상 나왔던, 물론 수익률도 받쳐주지만 어쨌든 입지가 굉장히 좋았다. 이 코너 자리에 번듯하게 잘 보이고 횡단보도를 두 개를 물고 있고 뒤쪽으로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고, 실제로 제가 이 매장을 방문해 봤을 때 이 커피점이 오히려 스타벅스보다 더 장사가 잘 된다, 북적거린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장사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입지 조건, 입지가 돋보이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금액이 조금 싸지 않고 제값을 다 받아도 거래가 된다는 걸 함께 살펴보셨고요. 바로 두 번째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서면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서면역에서 범내골역으로 이어지는 서면 대로변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32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된 건물인데요. 총매매가는 이렇고 지금 평당가로 따져보면 1억 6,300, 절대 안 싸죠. 금액으로는 줄 만큼 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인데 되게 전면이 잘 빠져 있고
양도로 접하고 있는 코너 자리에 아주 시인성과 가시성, 홍보효과 최상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큰 상권인 서면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탐나는 자리로 보이는데요. 업종들도 이렇게 유명 프랜차이즈들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과 컨설팅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자리가 굉장히 탐나고 평당가로는 저렴하진 않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32억 8천에 서면 대로변의 건물을 살 수 있는 건물이 잘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또 매력이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한 20평 정도 되고 건물은 지하층 없이 4층 건물인데 작은 꼬마 빌딩 사이즈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18평씩 쭉 올라갔다가 4층에는 14평으로 조금 좁아지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셨듯이 두 번째 사례도 입지가 아주 눈에 돋보이는 그런 자리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야동에 있는 건물과 두 번째 이렇게 서면의 부전동에 있는 건물 둘 다 굉장히 입지가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건물들은 싸지 않은 금액 제값을 다 주고도 거래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예시에서 살펴보셨듯이 다시 한번 입지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키워드 두 가지 금매와 입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이나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이 아니라 직접 건물을 활용해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건물을 매입해서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숙박업 등의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회사 사업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 사업에 활용을 할 건물을 찾기 때문에 금매 또는 눈에 띄는 좋은 입지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일정 조건 몇 가지만 맞으면 건물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내역 중에 입지도 조금 애매하고 금액도 크게 금매도 아닌데 하는 건물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바로 실수요자들이 본인 사업을 할 목적으로 본인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크게 아무런 메리트나 사유 없는 거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얼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실수요자 사례는 대표 키워드가 아니니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확히 실수요자가 매입한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도 내용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올해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례들을 살펴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대표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두 가지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니 잘 조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키워드인 금매와 두 번째 키워드인 입지가 합쳐진다면 입지가 좋은 금매가 될 테니 아주 훌륭한 매물이 될 테고 실수요자까지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조합이 된다면 금매이면서도 입지도 좋은 건물에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다 조합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충족을 해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건물 매입 시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올해 2025년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들은 어떤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